쉽게 얘기하면 논술하고 면접 문제의 기출 문제를 여기서 공개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나와 있지 않고 저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가서 문제를 뭐 찾을 수가 없네? 면접 문제 기출 공개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공개 다 해요. 그런데 면접 문제 기출이라고 써있지 않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대학별고사라는 게 뭘지 우리가 좀 같이 알아봐야 되는데, 그 EBS 블로그에 이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이미지로. 자, 논술, 실기고사, 면접, 적성이 들어있는 걸 대학별고사라고 하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대학이 학생 선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다. 대학이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대학별고사라는 거는 4개 정도의 종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적성고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적성고사는 지금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폐지됐거든요. 이미 한 2년 전에 폐지가 됐어요. 간단한 시험 형식인데 국영수 시험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고사라는 게 있어요. 실기고사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체육특기자. 체육 시험을 보거나 뭐 멀리뛰기도 하고 막 근력 시험도 보잖아요. 또 아니면은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실기고사 가서 막 이제 그림 막 정물화 그리기도 하고 그죠? 디자인 하기도 하고, 요거는 지금 유지되고 있지만은 특기자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학생들이 보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부분입니다. 특히 논술과 면접이라고 하는 이 2개 영역 시험인데요. 논술과 면접, 이게 대학별고사구나. 이렇게만 아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가 대학별고사를 치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면 논술 시험이 중요하겠지만 논술 시험으로 지원할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나랑 중요하지 않잖아요. 자, 근데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논술고사 전형을 지원하게 될지 아닐지는 고3이 돼보시기 전에는 몰라요. 논술고사를 지금부터 대비하려고 한다는 건 좀 말이 되지 않는데, 그때 가서 내가 가려는 대학에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전형이 논술고사밖에 없어. 그러면 논술고사 시험 보는 거예요. 또 내가 지원한 전형이 예를 들면 학생부 전형이었는데 학생부 전형인데 1단계는 서류평가인데 2단계는 면접이네? 면접 볼 줄 몰랐는데? 그럼 면접 보는 거예요. 따라서 논술고사, 면접고사는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는 건 맞지만은 그걸 의식적으로 내가 그걸 대비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기본 역량으로 시험을 보는 게 사실은 좀 되게 중요해요. 따라서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따라갔던 학생들이 특정 시기가 됐을 때, 예를 들면 고2나 고3 정도가 됐을 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대비하고 보는 시험이 바로 이 대학별 고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학별 고사 이꼴 논술하고 면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논술 면접을 우리 애가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추가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저희 내년에 뭐 예정돼 있죠? 그렇죠. 고교학점제가 이제 전면 도입되면서 대입전형 개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느냐, 수능의 일부 과목을 절대평가화하느냐, 아니면 논서술형 시험을 도입하느냐,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지금 교육계의 전체적인 중론은요, 문제풀이, 그러니까 뭐냐면 객관식의 암기형 시험의 성격으로는 미래형 인재들을 키우거나 선발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형 평가 방식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시험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한다는 얘기인데, 수능 시험을 줄이면 뭐가 문제가 되냐? 변별력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대평가화 해버리면 변별력이 없어지고, 또 고등학교 내신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제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면, 수능 시험과 같은 공통시험의 자격 기준은 좀 완화하고 수능 준비 부담은 좀 줄이고 대신에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높인다입니다. 예를 들면 과목을 줄여주거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꿔서 시험의 부담 자체를 줄여주는 동시에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높인다. 그러면 대학이 어떻게 선발하겠어요? 대학이 선발하고 싶은 방식대로 시험을 보겠죠.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류평가, 하나는 대학별고사입니다. 서류평가가 뭐겠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생기부를 평가하느냐,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 뭐예요? 논술 또는 면접을 통해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어떻게 가려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수능이 쉬워지고 자격고사화 되면 상대적으로 대학별고사의 중요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걸로 변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저는 대학별고사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별고사도 있구나. 논술형 시험과 면접형 시험이 결국
대학이 각자의 방식으로 원하는 학생을 뽑는 방법이 되는구나. 그래서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하나의 트렌디한 주제가 있는데 고려대가 논술고사를 한 5년쯤 전에 폐지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 6, 7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고려대가 논술을 부활시켰습니다.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에 논술고사 보는 곳이 연세대 한 곳이에요. 면접은 세 학교 다 봐요. 그런데 논술고사는 지금 연세대에만 남고 나머지 두 학교는 폐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고려대는 내년부터 논술시험을 부활시킵니다. 뭘 줄이고요? 교과 전형을 줄이고 논술을 부활시킵니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줄이는 추세를 늘리는 추세로 바꾸는 일들은 여간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고려대가 어쨌든 그 결정을 했고 지금 공식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기사 봐도 그런 게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고려대는 논술고사를 부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 서울대, 연고대 중에 연고대에 모두 논술고사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장면을 볼까요? 자, 대학별 고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대학별 고사가 이게 나는 수능 시험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학생부 전형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물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1차원적인 얘기에서 맞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실제로 중요해지는 대학별 고사가 어떻게 아이들의 입시에 영향을 주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즉 입시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나오지만 수시 모집 자료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별로 수시 모집에 활용되는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라고 있죠. 저걸 그냥 알아놓으셔야 돼요. 아, 대학별 고사, 즉 논술과 면접을 준비하려면 무슨 자료를 봐야 된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요걸 봐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매해 3월 대학 입학처의 홈페이지.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찾는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항상 나오는데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이게 이런 말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뭐 이해가 되세요? 저게 쉽게 얘기하면 논술하고 면접 문제의 기출 문제를 여기서 공개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나와 있지 않고 저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가서 문제를 찾을 수가 없네. 논술 문제랑 면접 문제 기출 공개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공개 다 해요. 그런데 면접 문제 기출이라고 써있지 않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알려주는 대학들도 일부 있는데 안 알려줘요, 잘.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아무리 공개를 해놔도 그 자료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논술과 면접 기출문제 찾아보고 싶으시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그렇게만 기억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수시 모집 요강이 4, 5월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픈되기 때문에 입시 요강이 확정된다. 그러니까 3, 4월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 이 두 가지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 바로 전년도 입시 결과. 예를 들면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 뭐 내신 몇 등급 학생이 합격을 했느냐 이 정보도 일부 공개됩니다. 대학에서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찾는 법도 제가 다다음 주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료가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세 가지 기본 자료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 그러니까 정시보다도 사실 수시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입시 결과. 전년도 입시 결과 보고서에 대한 그 내신 평가에 대한 기준 같은 거, 커트라인 등을 아실 수 있습니다. 대학이 공개해요, 그 자료를. 그걸 어떻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논술 전형 실시 대학. 그럼 논술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실제로 활용이 되느냐? 예를 들면은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논술 100%로 뽑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아무것도 안 봐요. 논술만 보고 학생을 뽑는다는 거예요. 뭐 성적, 수능 성적도 보지 않고 내신 성적도 보지 않고 그냥 논술 성적만으로 뽑아요, 연세대가. 한양대도 그렇고요. 논술 100%라고 나온 데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라는 기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술 전형을 평가할 때는 항상 수능 최저 기준으로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시킬 때 논술고사로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수능 최저 기준도 아예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연세대하고 한양대죠. 이 두 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을 아예 안 봐도 돼요. 수능 시험을 아예 안 봐도 되고 수능 시험 안 보고 그냥 논술 시험만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렇다고 어휴 저거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전체 뽑는 인원의 한 10%가 될까 말까 해요.
따라서 그것만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논술 자체만을 준비할 수는 없지만 수능 최저도 필요 없고 학교 성적도 전혀 보지 않는 전형이 논술 전형일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걸 활용하고자 한다면 활용할 수 있겠구나. 우리 애는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에 비해서는 논술 실력이 굉장히 탁월할 것 같아서 이걸 나는 좀 활용해야겠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10분의 1은 그걸로 대학을 가니까요. 여기는 교과 전형, 우리가 교과 전형이 뭐냐면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학생부 전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 즉 내신 성적만으로만 가는 전형이 있고요.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부 전체에 있는 뭐 비교과, 탐구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많이 말씀드렸죠. 교과 성적만으로 가는 전형에도 예를 들면은 보시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뭐 여기 수능 최저 기준도 있고 어떤 과목들이 반영되는지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왜 집어넣냐면 교과 전형에도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이 있어요. 근데 그 표를 딱 집어넣었으면 좋았는데 못 집어넣었는데 즉 교과 전형은 우리 내신으로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과 전형에 면접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논술은 논술만으로 가는 전형들이 많이 있는 건데 면접은 학생부 전형, 특히 뭐 교과 전형 이거 내신으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던 전형에 면접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교과 전형에도 예를 들면 수능 최저, 그 다음에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최종 합격을 결정할 때는 면접. 예를 들면은 1단계에서 수능 최저하고 교과 성적으로 1단계 학생을 한 3배수 뽑아. 많이 뽑으면 5배수까지도 뽑아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2단계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면 면접 평가로 합불이 최종 결과가 나는 거잖아요. 5대1의 경쟁률,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그러니까 면접이 되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겠죠. 자, 논술과 면접이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학별고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해 그러면 실제로 대학별고사가 적용되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뭐 실기 위주 아니면은 논술 위주 뭐 이런 전형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대학별 고사가 적용되는 케이스들일 텐데요. 수시 모집 인원 전체로 놓고 봤었을 때 뭐 논술은 4%, 실기는 8%. 저희가 예를 들면 오늘 논술이니까 고작 4%밖에 안 되잖아요. 인원이 되게 적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대학으로 보면 논술 고사가 4%인데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으로 가게 되면은 논술은 상위권 대학들이 주로 시험을 보거든요.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전국 평균이라서 그렇고 그러니까 지방 쪽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논술고사를 보지 않아요. 근데 서울 쪽,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논술고사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인서울 기준으로 보면 한 10% 정도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면접은 면접 위주 전형이라는 게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생부 전형, 여기 학생부 전형. 이 학생부 전형은 대략 합치면 7, 80%의 전형이 면접을 대부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어디일수록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러니까 중위권 이하 대학에는 면접이 없는 경우도 꽤 많고요. 상위권 대학은 거의 무조건 있다 보시면 돼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면접이 없는 전형이 없어요. 따라서 대학별 고사는 상위권 대학에는 거의 필수 관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대학별 고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텐데요. 우선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보고서를 이해할 텐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이 논술같이 필답고사 이렇게 쓰는 시험 있죠? 아니면 이제 면접이나 구술고사 그 다음에 실기시험, 그 다음에 교직적 인성검사. 교직 인적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교대, 사범대 가기 위해서는 수험자의 인성검사도 해야 되거든요. 학생이 뭐 말을 안 듣거나 부정한 행동을 했을 때 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뭐 교권이 침해당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교실 내에서 어떻게 학생을 대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윤리적인 질문들을 던져요. 면접에 그런 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나오진 않지만 의대 같은 경우에 다면적 인성검사라고 하는 MMI 시험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대학별 고사가 선행학습의 영향을 받냐 안 받냐를 설명해주는 보고서를 내야 돼요. 선행학습, 즉 고교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아서 대학 이상에서 배워야 되는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 없냐를 대학들이 자체 검토도 하고 외부 전문위원회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가 적정한지. 따라서 난이도에서 대학별 고사가 지나치게 애들이 뭐 어려워서 못 푼다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고교 학생 수준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이제 그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고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선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난이도. 물론 서울대에서 보는 대학별 고사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왜? 각 학교 전교 1등이 와서 푸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각 학교 고교 수준에서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1%도 안 되는 학생들을 구별해 내야 되는 시험이니까 당연히 난이도는 높을 겁니다. 근데 그게 교육 과정을 벗어나서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학별 고사는 대학 입장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좀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KBS 다큐였죠. 그 창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에서 수능 시험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수능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미래형 수능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이제 다큐멘터리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 보십시오. 거기에 과거 초대 출제위원장 수능 이제 처음 만드신 교수님 나오셔서 얘기하실 때 그럼 이제 수능이 만약에 앞으로 제 기능을 못한다면 어떤 시험을 강조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단박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면접이요 라고 얘기하시던데 좀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왜냐면 면접 시험을 보면은요 분명히 학생들 변별할 수 있어요. 너무 주관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학생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 시험이 우리 대학에 도움이 될 것 같은 학생들을 추려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 방식이다. 요즘 챗GPT 나와가지고 에세이 숙제도 막 챗GPT가 대신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역시 그럼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말을 시켜봐야 된다. 이런 평가가 더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뭐 이상의 의견들을 좀 봤을 때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대학별 고사의 중요성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어디서 찾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대학교 홈페이지가 있고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가 있어요. 대학교 홈페이지는요, 외부 기관이나 여러 사람한테 보이는 우리 홍보용이고요. 입학처는 이제 말 그대로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는 그냥 홈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입학처 홈페이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게 떠요. 제가 오늘 한양대를 좀 예시로 들려드릴 텐데 여기 입학처라고 써 있죠. 입시 자료를 찾으시려면 일반 홈페이지가 아니라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물론 이것도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구글에 한양대 선행학습 영향평가 치면 그냥 뜹니다. 가서 이렇게 치면은 이게 뭐다? 논구술 기출문제하고 평가 기준이 여기 다 들어있다. 대학별 고사에 대한 정보를 다 오픈하고 있다. 어느 정도로? 엄청 자세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까지 자세하게. 그래서 그걸 조금 오늘 저랑 같이 읽어보면서 대학별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되는구나.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가 한양대야. 그러면 한양대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얻어야 되는 3가지 정보 중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 다운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떠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23학년도라는 거는 올해가 23년이죠. 23학년도는 작년 얘기입니다. 22년도에 치러진 시험이 수능 시험을 가지고서 올해 입학했던 그러니까 작년 결과죠. 자체평가 보고서 및 대학별 고사 문항. 대학별 고사 뭐라고요? 논술구술이죠. 논구술 문항을 공개했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죠. 입학처 홈페이지에 간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검색해 본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은 학교의 논술과 구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것도 복잡하다. 그냥 구글에 검색한다.